안녕하세요. 소방행정법의 김영재입니다. 자, 오늘도 계속 진도를 이제 교재 중심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얘기를 좀 다 몰아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영상쯤에 그 법령에 관련된 것을 또 몰아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사실 교과서의 내용이 뭐 중요하다 이렇기보다는 여러분의 어떤 나중에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시고 나서요, 학교까지 딱 오는 길에 표지판을 잘 보세요. 오늘의 수업은 사실 이론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일상에 널려 있는 건데 의식 없이 그냥 아마 지나쳤던 것들일 거예요. 설명하겠습니다. 자, 193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 특정 소방 대상물, 자,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선임해야 돼요. 이거는 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 다른 말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미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이 관리자의 조건이 되면 선임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최소한의 소방안전관리자로 또는 관리보조자로 선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이 되니까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나아가서 좀 더 미래에 나아가서 여러분이 관리자나 관리보조자를 선임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4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14일 이내에 선임,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을 관리자로 지정했다, 선임했다, 그 날부터 2주 14일 이내에 소방서장, 소방본부장에게 신고하고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정하는 사항을 게시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일단 14일이라는 건 중요하죠. 2주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은 안 그러면은 굉장히 좀 본인이 귀찮아져요. 흔히 말해서 이게 보통 이제 건물에 해당되는 건데요. 건물 주인, 등기상 건물의 주인, 또는 건물이 크면 건물 관리를 대행해주는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 대행해주는 기업에서 보통 우리가 건물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학교보다는 그냥 집 근처, 그냥 집에 아무나 가다가 큰 건물 하나만 딱 보세요. 큰 건물, 좀 새롭게 지어진 건물, 너무 옛날 건물 말고요. 한 15층, 20층 정도 되는 높은 건물 하나 딱 생각을 하셔가지고 로비에 딱 들어가요. 1층 로비에 딱 들어가면 벽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벽을 살펴보시면 지금 요 강의 자료, 지금 A4 용지죠. A4 용지보다 조금 더 큰 A3 용지 같은 데다 A3 정도 되는 크기의 표지판이 하나 붙어 있어요. 자, 이 건물을 관리하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 1급 또는 2급이라고 써져 있고, 그 다음에 그 명칭, 사람의 이름이 써져 있고, 관리자 이름이 써져 있어요. 그런 표지판이 반드시 붙여져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집 근처에 20층 정도 되는 건물, 좀 새 건물 같은 데 가시면 1층 로비에, 자, 1층 로비라고 하는 이유는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보통 엘리베이터 맞은편에 이렇게 설치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알 수 있도록 성명과 그다음 등급이 써 있어요. 1이면 1, 2이면 2 등급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거를 게시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있는데, 이게 소방점검 같은 데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사소한 거거든요. 그냥 안내판 붙이는 건데, 이거를 좀 놓치면은, 이거를 만약에 좀 안 하게 되면 좀 굉장히 귀찮아져요. 건물주나 건물 관리하는 기업에서 귀찮아지기 때문에 요런 게 있다는 거를, 큰 건물 1층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근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럼 반드시 붙여져 있어요. 반드시 붙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이미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소방인정을 전공하시고 졸업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또는 소방인정이 뭐 부전공이라든지 뭐 소방 공무원이 된다든지 뭐 이러실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만 미리 딱 갖춰놓고 있으면 선임될 확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미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자, 그리고 또는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건물의 등기상 건물주가 되거나 큰 건물의 빌딩의 주인이 되거나 또는 건물관리 업체, 소방 관련된, 소방 시설 관련된 업체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면은 제일 아마 맞닥뜨려야 되는 가장 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바로 이걸 거예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건데, 이게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얘 선임을 해야 돼. 지금 날짜가 급해요. 그런데 의외로 없을 수가 있어요. 마땅히 이걸 누굴 해야 되지? 그리고 이것도 엄연히 그 공개적인 절차 또는 면접 같은 걸 통해서 뽑는 겁니다. 이거 아무나는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14일이라는 것은 결코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이게 이런 그 안전관리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미리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아예 뭐 어떻게 되겠지 내버려둘 만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195쪽에 그 맨 위에서 이제 두 번째 줄, 나중에 한꺼번에 설명드릴게요. 엔지니어링 산업진흥법,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그 진흥법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제 소방 어떤 관련된 일을 좀 할 수가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예전인가요? 여러분 강의실에 가서 한 번쯤 제가 강변을 했던 얘기, 강조해서 얘기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195쪽에 나와요. 그게요. 두 번째 문단. 한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은, 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뭐 대상물이다. 다만, 여기 다만이 중요해요. 다만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자, 제가 취업 영상을 찍을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은 소방안전 관리에 관련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필요해요. 사실 이게 무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소방관 뭐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 나는 일반직 공무원에 관심이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이 됐는데 넌 무슨 자격증이 있냐? 제 소방안전관리자 1급 또는 2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따로 뭐 근무하다가 연수를 받고 이런 불편함이 없이 그냥 이 관련된 일을 맡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예요. 취업할 때는 별거고요. 좀 여러분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요런 규정이 있으니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구나, 중요하구나를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96쪽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거기 한문이 하나 나와요. 권리의 원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자, 어떤 건물이나 이런 토지를 관리하는 실질적인 또는 법률적인 주인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게 그 관리하는 사람이 어떤 건물의 주인이거나 토지의 주인이 아닌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권한이라고 하면은 권리의 원천, 이게 내가 원래 내가 이게 문서, 법률적으로 제가 주인입니다 할 때 이 권한이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거든요. 자, 그래서 권리의 원천이라는 단어가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그리고 이제 197쪽에 중간 네모칸입니다. 자,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해야 된다. 연면적 15,000제곱미터마다 1명 이상을 선임해야 된다. 추가로 선임해.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우리 건물은 큰데 뭐 깨끗하고 소방시설 잘 돼 있으니까 관리자 1명이면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면적 그리고 세대. 그 세대라는 건 이런 광고입니다. 뭐냐면은 건물이 커요. 1, 2, 3층, 4층 요런 저층에 뭐 음식점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거 뭐 술집도 들어가 있고 뭐 이런 뭐 휴대폰 그 판매하는 업체 이렇게 쭉 들어가 있고 위층부터 이렇게 쭉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건물이 크면 300세대가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밑에 상가고 이게 복합이죠. 밑에 상가고 위에 이렇게 그 주거용 시설 또는 사무용 시설이 이렇게 있는데 이 큰 건물을 어떻게 한 명의 관리자가 이걸 다 해요? 그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면적 그리고 세대가 넘을 때마다 한 명씩 추가되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면적이 크고 세대수가 넘어간다 그러면 당연히 추가를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아니, 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20층짜리 건물을 이제 여러분 댁 근처에 있어요. 자, 오늘은 내가 1층을 점검해야지. 1층 점검, 2층 점검까지 해요. 자, 20층이에요. 하루에 2개 층씩 점검을 해요. 그럼 15일 걸려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계산하는 제 머릿속에 그 상상하는 방식은 복도 돌아다니면서 소화전 열어보고 뭐 녹슨 거 있는지 뭐 깨끗한지 먼지 털고 다시 소화전 닫고 그다음 소화기 제가 강의실에서 보여드린 거 있잖아요. 소화기 이렇게 해가지고 잘 이게 소리 뭐 이상한지 뭐 압력계 보고 그다음 이렇게 돌아다니. 그다음에 밖에 이게 소화전 이렇게 저 밖에 이렇게 호스 꼽는 데 있죠. 소방호스 꼽는 데 이런데 뭐 이상 있는지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점검했을 때 하루에 2개 층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쭉 다 하고 그 다음에 지하에 들어서 이제 지하에 어떤 그 소방시설에 관련된 전기시설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한 번씩 봐줘야 돼요. 왜냐면은 지하에 일단 햇빛이 안 들어오고 좀 습하게 되면은 그 소방시설을 제어하는 제어판, 계기판 같은 게 좀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경험에 따른 건데, 보일러실, 특히 보일러실 같은 경우. 보일러 소리가 계속 돌아가요. 그 다음에 미세하게 이 수증기 같은 게 나와요. 아무리 잘 설치를 해도 약간 덥고 약간 좀 건조하면서도 좀 습한,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제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아무래도 이 전자부품이나 기기가 이게 살살 상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눈으로 꼭 확인을 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정기 점검이 아니라 좀 급하게 와가지고 갑자기 뭐가 좀 이게 이상하다 이게 점검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추가로 선임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8쪽에 이제 맨 아래 줄이요.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은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뭐 14일도 있고 30일도 있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복잡한 거예요. 이렇게 30일 이내에 선임한다는 거는 이게 좀 건물이 뭐 갑자기 뭐 이렇게 크게 뭐 개조를 했다든가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건물의 주인이 바뀌었다든가 뭐 이럴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법률에 따라서 좀 선임 신고를 좀 날짜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요. 이제 203쪽입니다. 중간에 뭐 자격증 관련된 거는 제가 설명을 한 걸로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203쪽에 세 번째 문단이요. 또한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 소방대를 소집한다. 자체적으로 이제 조직되는 소방대를 소집해서 편성 상태를 점검하고 소방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위 소방대에 관련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할 텐데, 당연히 문서에도 기록이 돼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사진 찍어야 되고요. 당연히 훈련 진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 좀 이렇게 좀 유능한 선생님들을 모셔가지고 강의도 해요. 강의도 들어야 됩니다, 원래. 그래서 이런 게 있다는 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굉장히 실질적인 부분이고요. 이런 게 이렇게 내가 자격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를 한 번쯤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